여러분, 바이올린 신동 사라장 다들 아시죠? 그런데요, 오늘은 단순히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그녀가 아니라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썼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공은 자유다.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이게 바로 오늘날 사라장을 움직이는 철학이라고 해요. 한때 세상의 모든 걸 가진 듯 보였던 거장이잖아요. 근데 그녀가 정말로 찾고 싶었던 건 바로 무대 너머의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이 변화를 좀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1년에 150번 넘게 쉴 틈 없이 연주하던 과거와 지금은 의미 있는 공연에서 마법 같은 순간을 찾는 현재. 아니,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요, 모든 게 시작됐던 그 시절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압박감으로 가득했던 삶이었거든요. 자, 그럼 그 시작점, 바로 전설이 되어버린 그녀의 데뷔 무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4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해서 5살에 줄리아드에 들어갔다고요? 5살에요? 그리고 8살에 주빈 메타 오디션, 9살에 뉴욕 빌 데뷔, 13살엔 베를린 필까지? 아니, 보통 음악가들이 평생을 꿈꾸는 일들을 10대가 되기도 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혜성처럼 나타난 거죠. 특히 그 뉴욕 필 데뷔는요,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점심시간에 학교에 있는데 갑자기 불려 나와요. 그리고는 새 드레스 사러 쇼핑센터에 갔다가 리허설 한 번 없이 곧바로 무대에 올라서 파가니니 협조곡을 연주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정말 24시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라니 믿기시나요? 당시 뉴욕타임스 평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장 해제시키는 정직함과 불안할 정도의 성숙함, 세상에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느껴지시죠? 그냥 기술적으로 완벽한 걸 넘어서 9살 아이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예술적인 깊이에 모두가 매료된 겁니다. 불안할 정도라는 표현이 모든 걸 말해주죠. 그리고 이런 성공 뒤에는 이 숫자가 있었습니다. 150회. 전성기 시절에 1년에 소화한 콘서트 횟수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틀에 한 번꼴로 전 세계 어딘가에서 연주를 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걸 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말 그대로 바이올린밖에 없는 삶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전 세계를 열광시킨 사라장 연주의 핵심, 그녀의 시그니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비평가들이 썼던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강렬하다, 맹렬하다, 심지어 격분한 듯하다, 타는 듯한 기교, 공격적인 비브라토, 음악을 굴복시킬 듯한 찡그림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냥 곱고 예쁜 연주가 아니었던 거죠. 무대를 집어삼킬 듯한 아주 불같은 카리스마. 그게 바로 사라장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그녀만큼이나 유명한 이 악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좋은 바이올린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과르넬이 될 재수라고 하면 바이올린기의 끝판왕 같은 존재거든요. 전 세계에 140대 정도밖에 없고요. 그 특유의 깊고 어두우면서도 폭발적인 음색으로 유명하죠. 사라장의 스타일에 그야말로 딱 맞는 악기였던 겁니다. 이 악기를 얻게 된 이야기는 또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14살 때 풀사이즈 바이올린이 필요해졌는데 멘토였던 거장 아이작 스턴이 전 세계 명기 20여대를 모아서 테스트하게 해줬대요. 그런데 이것저것 켜보던 사라장에게 스턴이 갑자기 자기가 쓰던 과루네리를 건네주면서 이게 자네 작은 손에 딱 맞네 라고 한 거죠. 이건 그냥 악기를 준 게 아니라 한 세대의 거장이 다음 세대의 거장에게 자신의 영혼을 물려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상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온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그녀에게도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녀가 직접 한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어느 도시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났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녀의 세상은 그냥 호텔, 콘서트홀, 레스토랑 몇 군데가 전부였던 거예요. 이건 세상을 여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소를 이동만 하는 삶이었던 거죠. 결국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한쪽에는 세계적인 명성, 전설들과의 협연 같은 엄청난 것들이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평범한 어린 시절, 가족과 보내는 휴일,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적인 시간과 자유를 전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 세계를 멈춰 세운 사건이 터졌죠.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아티스트 중 한 명이었던 그녀의 발도 꼼짝없이 묶여버렸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강제 멈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상치 못한 휴식이 그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과 생일이나 명절을 함께 보내고 그냥 반려견이랑 여유롭게 산책하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커리어를 돌아보게 됐고, 이제는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변화를 거쳐서 오늘날의 사라장은 어떤 아티스트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신동에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난 거죠. 더 이상 세상이 기대하는 신동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 그래프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과거 신동 시절의 연주 만족도가 한 60% 정도였다면 지금은 100%라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그 어떤 시절보다 연주하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건 기술적인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녀가 직접 말하길 청중과 함께 숨쉬고 그 에너지를 느끼는 것, 그 속에서 가끔 찾아오는 마법 같은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교감하는 것, 그 본질에 집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녀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이 정말 간단해요.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 결국 세계 최정상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찾아낸 진정한 성공은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순간에 숨어 있는 자유였던 겁니다. 사라장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술가의,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으로 측정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